엉덩이 깊은 데가 아프고 다리도 찌릿하고, 자, 이게 엉덩이 때문에 아픈 건지 허리 때문에 아픈 건지 고민되시죠? 심지어는요, 요즘 제가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린 분들 많이 뵙고 있는데 이상근이나 허리 디스크 뿐만이 아니고요, 협착에 의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나 협착 때문에 아픈 건가? 나 협착 맞나? 자, 이 부분들을요, MRI 찍지 않고도 협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구분법, 이상근인지 아닌지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지금 당장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구분법과 그리고 특히 척추 협착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마사지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엉덩이 깊은 데가 아프고 다리 저리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팁이 쏟아집니다. 가시죠.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리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요즘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 저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증상들이요, 여러 개 겹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상근 증후군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도 그렇고 요즘 오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협착증도 꽤 많으십니다. 협착증이 뭐예요, 원장님? 이상근도 잘 모르겠는데. 이상근 지금은 이제 알 때 되지 않았어요? 서당계 3년이면 이상근을 읊는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거. 네, 맞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 디스크하고 똑같아요. 근데 허리 디스크처럼 디스크에서 눌리는 게 아니고 엉덩이 근육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눌린 거예요. 그러면 이상근인지 허리 디스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궁금하시죠? 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짚고 갈게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리가 저린데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아니면 이상근인지 간단하게 집에서 지금 당장 알아보는 방법, 왼쪽 다리가 저리다, 다리를 드세요. 그리고 요렇게 당겨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가 쫙 아프면서 다리가 쭉 저린 게 재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상근 증후군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양쪽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양쪽 다 해봐가지고 멀쩡한 쪽은 괜찮은데 안 멀쩡한 쪽이 찌릿, 그럼 뭐다? 이상근일 확률이 높다. 100%는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셀프로 할 때는 이렇게 당겨서 그냥 몸통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반대쪽, 몸통 반대쪽으로 살짝 당겨본다. 그럼 찌릿. 이제 이상근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았는데 협착증은 일단 뭐예요? 협착이 뭔지가 궁금하죠, 그죠? 네. 협착이란 말은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아. 어디가 좁아졌냐면 신경이 내려가는 관이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이 내려가는 관이 뭐냐면 우리 목, 이게 뼈예요, 사람 뼈, 척추. 척추에 보면 요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동그란 신경이 내려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게 요 안쪽이 지금 안 보이죠? 요 세로로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좁아지는데 대부분은 뭐냐? 퇴행, 연세가 드시면서 이 공간 안에 들러붙어 있는 인대가 두터워진다든지 혹은 뼈가 살짝 두터워지잖아요, 우리 지내다 보면. 그러면서 두터워져서 그 공간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들, 이 협착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협착증은 필수인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젊은 사람은 협착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협착이 많은데 이게 정말 아주 신기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일본 와카야마 현이라는 데서 2012년도에 진행했던 실험인데요, 1009명, 심지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지고 MRI를 다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60에서 70대는요, 충격적이게도 30에서 50% 가까이가 척추 협착증이 있었어요, MRI상으로. 그러면 60에서 70대가 되면 척추 협착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더 어떡해. 충격적인 건 뭐냐? 그 사람들 중에 일부만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 협착이라고 꼭 아픈 건 아니네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뭐냐면 80세가 넘은 사람들, 그 실험에 의하면 80세가 넘은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80에서 90% 가까이가 협착이 보이더랍니다, MRI상에서. 그리고 그 실험상에 MRI상에도 척추 협착이 보이고 증상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매칭된 사람은요, 단 10%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꼭 협착이라고 해서 아픈 게 아니네요. 그러면 원인이 다른 게 아닐까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어때요? 보면 MRI상에 협착증이 나오면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린 것 다 협착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해야 될까 엄청 걱정되는데. 걱정되죠. 그리고 사실상 정말로 이 협착이라고 하는 것이 뼈가 굵어진 부분 때문에 신경이 눌린다고 하면 이거 수술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물리적으로 얘가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말로는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아픈지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아픈지 구분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이상근 테스트라든지 다른 테스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리고 이 카테고리 안에 사실은 다양한 질병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그거를 잘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협착인 줄만 알았던 거야 나는. 근데 진짜로는 협착이 아닌 경우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제 진단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상근은 조금 아까 보셨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상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MRI를 찍지 않고 내가 협착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어떤 근거로? 원장님의 근거로. 막 던지네. 막 던졌는데 어쨌든 50%의 확률로 맞췄습니다. 자, 그 와카야마 현의 실험에서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6m 빨리 걷기라는 테스트를 제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RI 찍어가지고 협착이 나왔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사실은 MRI 상에는 별다른 게 없는데 협착증의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보행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못 걷는다고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많은 거리를 못 걷는다? 많은 거리를 못 걷는다. 우리 보면 이거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요. 전봇대에서 전봇대 사이가 50m예요. 전봇대에서 전봇대 사이가 50m라서 내가 걸을 때 어느 정도를 걸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협착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6m 정도를요. 빠른 걸음으로 걸어봤을 때 다리 저림이 심하다라고 하면 이거 협착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얘기해드린 와카야마 현의 그 실험에서 제2 테스트를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MRI 상에서 보이는 것보다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게 훨씬 정확도가 높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착이 의심이 된다, 내가 자꾸 걷는 걸음이 줄어들고 다리가 좀만 걸으면 저리 오고, 처음에는 300m 걸었는데 저리더니 지금은 250m, 200m 걸어도 저리다, 협착인지 의심스럽다 라고 하면 MRI를 찍어보실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6m를 빠르게 걸어보세요. 어느 정도 빠르게 걸어야 돼요? 네, 내가 뛰는 것만큼 빠르게 아닌데요, 좀 빠른 걸음, 평소보다 내가 보통 보행하는 속도보다는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천천히 걸어도 내 보행이 줄어든다는데 천천히 걷는 거는 왜 뭐 테스트에 안 넣고 빨리 걸어야 되느냐? 천천히 걷는 거는요, 물론 이 증상이 아주 심해지면, 협착 증상이 아주 심해지면 천천히 걸어도 일정 정도 거리가 되면 이 저리고 아파가지고 이 더 걸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에서는요, 협착 초기 증상에서는 이게 천천히 걷는 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 걸러져 버려. 보완이 돼 버려. 그래서 빨리 걸어야 그게 테스트에 착 걸려요. 그래서 6m 정도만 빠르게 걸어 보시면, 그게 증상이 재현된다, 한쪽으로 막 다리가 저리고 이 증상이 재현된다 그러면 협착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가 굵어진 게 주요한 100% 요인이 돼서 이 걸음걸이가 짧아지는 거, 이거는요 사실은 보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술하셔야 돼요. 여기 공간을 넓혀주거나 그 인대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공간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 척추 협착이 꼭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았을 수 있을까요? 치료 뭐 병원 가야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정도 이상의 연세가 되면 60, 70대 이상이 되면 거의 맥스는 50% 가까이 협착을 가지고 계시게 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왜 나이 들면요 손가락 많이 굵어져요. 많이 쓰면, 우리 뼈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쓰면 많이 쓴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공간을 넓혀가지고 어떻게든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다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데 어떤 때 증상이 생기느냐? 허리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코어 근육들, 이 주변에 허리 주변에 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근육들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더더군다나 증상이 심화돼요. 그럼 코어 근육을 좀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게 좋나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일단은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 척추 주변의 근육들, 안정성을 높여주는 이 근육들을 잘 치료해서 그 해당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안정화시키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할 수밖에 없나요? 일단 증상이 너무 심하시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셀프로 오늘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아직 경증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코어 근육들을 조금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들, 브릿지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운동들을 좀 통해서, 혹은 신전 운동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운동을 해주셔서 근육들 자체를 좀 잘 관리해 주시는 거 1번이에요.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원장님? 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그러면 협착증이 수술만이 답이다 라고 하시진 않았는데 혹시 꼭 병원 가야 되나? 아니면 혹시 집에서도 할 수 있나요? 집에서 좀 해결을 어떻게 보고 싶은데. 증상이 의심스럽고 이 부분들이 심하시면요, 당연히 전문인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아직은 좀 경미해, 그리고 내가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세요. 뭐냐? 척추 주변을 이루고 있는 코어 근육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대요근입니다. 이 부분에 이 긴장도를 풀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허리 주변 상당히 많이 편해지고 협착의 안정성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요근은 일단 어떻게 찾죠? 대요근이요? 일로 와보세요. 대요근을 본인이 셀프로 찾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냐면 요렇게 여기도 다리 올려보세요. 그럼 배꼽이 있거든요. 배꼽 바로 옆에 요렇게 눌러보면, 손을 딱 세워서 다른 사람이 눌러줘야 됩니다. 요렇게 끝까지 눌러보면 여기가 사실은 배일 것 같잖아요. 근데 끝까지 천천히 누르면 배 뒤에 있는 등 근육입니다. 대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배꼽 바로 옆입니다. 배꼽 바로 옆에서 살짝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배꼽이 있고요. 어디쯤에 있는 거냐면 여기 배꼽이 있고요. 요 사이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배꼽이 있고요. 여기 뼈가 있잖아요. 네. 그죠? 장골거기 뼈가 있는데 요 사이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요 사이에 대요근. 이거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남의 편. 남의 편. 아저씨. 남편분. 누구 애기 아빠. 누구 아빠. 여기 잘 좀 이렇게 천천히,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아픕니다. 천천히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럼 내가 집에서 셀프로는 이거 마사지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리를 쫙 여기 당겨지는 거 느껴지세요? 아니요. 안 느껴져요? 너무 유연해서 그렇다. 더 가봐요. 요렇게 조금 느껴져요. 조금 느껴지나요? 요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 따라, 유연도에 따라. 유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분들은 또 요렇게 쭉 당겨주면, 그 당겨주는 것만 해도 여기 들러붙어 있는 이 대요근이 천천히 좀 이완이 됩니다. 요렇게. 공 마사지 같은 걸로는 안 되나요? 공 마사지로는 사실은 좀 깊기 때문에 공은 겉에 복벽만 마사지가 되지 안쪽에 깊은 데가 마사지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원장님, 요가링은요? 저 가끔 요가링으로 했었잖아요. 요가링? 네. 요가링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깊은 데 있기 때문에 겉에서 누르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좀 쭉 해주시는 것. 다리를 침대 밑으로, 이 다리를 늘려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왼쪽 다리가 저리고 왼쪽 다리가 저려가지고 좀 걷는 거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스트레칭 해보시면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대요근이 대부분 단축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스트레칭 할 때 굉장히 뻣뻣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축이 많이 돼 있구나, 많이 짧아져 있구나, 이거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요근을 스트레칭 해보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린 거, 특히 오늘은 협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협착, 많은 분들이 뼈가 굵어졌다니까 포기만 하고 사시거든요. 아니요, 여기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허리가 아프고 혹은 다리 저리신 분들하고 많이 공유하셔서 불편하지 않은 허리 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림 설정 옆에 종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
제가 허리를 많이 네. 이제 해서 그 네. 작년 2월 달에 네. 그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네. 뭐 도저히 걷지를 못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지팡이 겪고 겨우 해서 50步도 못 걸었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제 종친회 대부님께서 네. 여기 하우림을 소개를 해줬어요. 네, 네. 네, 하우림을 소개해주는 바람에 네. 믿거나 말거나 하고서 왔어요. 그래 왔더니 그래서 우리 또 김 원장님 만나가지고 또 이러니 저러니 설명 듣고 하다 진료를 받았는데 그 침도 좀 맞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상태가 처음에 10% 20% 이렇게 좋아지더니 지금 제가 10번 맞았나요? 그렇게 했는데 네, 맞아요. 네, 10번 정도 맞았었는데 그리고 제가 바빠서 또 그거는 못 왔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상태가 좋아서 지난주에는 네. 제가 한 12,000보 12,000보 50보 걷던 사람이 12,000보를 걸었습니다. 그게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협착이었잖아요, 그죠? 예, 저 협착으로 그랬죠. 허리 협착.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침 정형외과에 원장님하고 그 협착 수술하기로 예약을 했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제가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걸었다 하는 내용을 보고 네. 작년 7월 달에 네. 아유 수술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러면서 수술 안 하는 거로 아예 정형외과에서 제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아.